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욱신거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백만 원짜리 주사, 치료나 비싼 약물에 의존하려 하시지만 정작 우리의 부엌 속에 숨겨진 보물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관절을 살리고 염증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천연 치료제가 바로 들깨가루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은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분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들깨가루 하나로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깨가루를 드시는 방법에도 분명한 의학적 원칙과 과학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음식에 뿌려 드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무릎 관절에 도달하는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섭취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섭취 시간인데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담즙산이라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되는데 이 담즙산이 들깨가루 속에 지용성 영양소를 녹여 우리 몸 깊숙이 흡수되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빈속에 드시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식사 끝 무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물이나 두유의 온도가 절대로 섭취 시 6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들깨가루의 핵심 성분은 고열에 매우 취약하여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좋은 성분이 모두 파괴되고 오히려 산패된 기름을 먹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미온수에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가득 타서 천천히 씹듯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관 방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과도 같습니다. 들깨는 갈아내는 순간부터 공기와 만나 산화가 시작되는 매우 예민한 식재료입니다. 산곤이나 냉장실에 두시면 며칠 만에 산패되어 독소로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식사 후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신선한 들깨가루 한 스푼을 미지근한 두유와 함께 섭취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과 관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을 챙겨 먹는다는 정성으로 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들깨가루 역시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특수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한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들깨가루에 풍부한 오메가3 성분 또한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액을 맑게 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지혈이 잘 되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깨가루에는 지방 성분이 많아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여 오히려 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의 원인이 관절염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같은 기계적인 손상인 경우에는 들깨가루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거나 걸을 때마다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물리적인 구조물의 파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없이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들깨가루는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영양학적 지원군이지 찢어진 조직을 꿰매주는 수술 도구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들깨가루가 관절 건강에 탁월한 이유는 막연한 속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양학적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들깨에는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연어보다 무려 80배나 많은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시작합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 관절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 연골이 녹아내리고 뼈가 부딪히는 과정입니다. 들깨가루의 성분은 이러한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억제하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동물성 오메가3와 달리 식물성이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나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장기간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오메가3 섭취는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고 통증 강도를 낮추며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들깨가루에는 루털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단순히 관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이 작은 가루 속에 자연이 선물한 놀라운 치유의 힘이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달콤한 거짓말보다는 쓰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이것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마법의 가루는 아닙니다. 이미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말기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 들깨가루만으로 드라마틱한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외과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들깨가루의 효과는 진통제처럼 먹자마자 1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혈액의 성분이 개선되어 염증 체질이 변화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시는데 이는 씨앗을 심고 싹이 나기도 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함만이 정답입니다.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드시는 그 성실함이 쌓여야 비로소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를 드신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끊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은 약을 보조하는 훌륭한 파트너이지 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서서히 약을 줄여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수십 년간 여러분의 체중을 견디며 고생해왔습니다. 그 세월만큼 회복에도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치유의 과정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집을 짓는 재료라면 올바른 운동은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들깨가루로 염증을 잡았다면 이제는 근육으로 관절을 감싸 보호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등산이나 달리기 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쭉 편 상태로 최소 10초간 버티고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수시로 하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져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에도 평지를 걷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단 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셔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권장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무릎 연골에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하중을 가하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시더라도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거나 난간을 잡고 아주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좌식 생활 습관은 무릎 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므로 반드시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 생활로 바꾸셔야 합니다. 들깨가루 섭취와 함께 이러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 병행될 때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금 튼튼한 다리가 되어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고 소박한 들깨가루 속에 숨겨진 놀라운 치유의 비밀과 무릎 건강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길은 멀고도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릎이 아파서 여행을 포기하고 손자들을 안아주는 것조차 망설였던 지난날의 아픔은 이제 뒤로 하고 오늘부터 당장 냉동실에 들깨가루를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힘차게 걷고 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다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주변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나 가족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정보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관절이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